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교 경기 미래 교육의 중심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자율과 책임으로 성장하는 학교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율과 책임으로 성장하는 학교 중에서 학교 자율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학교가 공동체이며 학습의 허브이고 또 자율과 책임의 가치를 기반으로 학교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라는 것이 맨 처음에 예, 들어가며 부분의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학교 자율 운영 부분에서는 학교의 구성원이 민주성, 또 전문성, 책무성을 갖추고 모두가 학교 교육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또 권한을 공유하면서 학교 교육 활동을 함께 만들고 책임지는 이야기가 중심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 운영 역량이 좀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한 힘을 키우기 위한 경기도 교육청의 지원 방법들도 간단하지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학교 구성원의 학교 자율 역량을 기반으로 학교의 현안을 진단하고 진단한 현안을 토대로 의제를 설정해서 학교 교육 활동으로 구현하고 그런 교육 활동을 실행함으로써 학교 현안들을 해결하고 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 활동들을 추후에 평가하고 또 이 평가를 토대로 개선해야 할 것, 또 계속해야 할 것, 멈춰야 할 것들을 좀 구분해서 학교 구성원들 간에 공유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아마 학교 자율과제 이야기가 채워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1-2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자율과제 부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기는 그 관련 주제에 대한 작성 형태가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왜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방법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실행될 때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 근거와 또 자료들에 대한 안내가 좀 나와 있었고요. 중간 부분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생각해 볼 문제를 몇 가지 던져주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why. 학교 자율과제는 왜 필요한가요? 학교의 교육 비전과 교육 목표는 추상적이고 방대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교육 비전과 교육 목표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합의된 이해와 실천 전략이 없다면 각각의 교육 활동은 분절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혁신학교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 학교의 비전과 교육 목표를 학교 구성원이 함께 이렇게 수기의 시간을 거쳐서 만들게 되지요. 그러한 수기의 과정을 토대로 해당 학교가 어떤 교육 목표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좀 마련이 될 것이고, 마련된 실행 계획들은 학교의 비전이나 교육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촘촘하게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은 지금 좀 어떤가요? 사실 학교 구성원이 이 학교의 비전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 교육 목표는 또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이해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교과 교육 과정이든 창의적 체험 활동이든 학생 관련된 교육 활동을 계획하고 마련할 때는 우선적으로 이 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비전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그 비전 아래 세부적인 실천, 목표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그러한 것들이 각 교육 활동, 교과 교육이 됐든 창의적 체험 활동이 됐든 이외에 학생들의 자율적인 동아리 운영이 됐든 그러한 것들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교육에서는 자율성과 함께 책무성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율과 책임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조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에게 지금 여기 첫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의 비전과 교육 목표를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요 세 줄로 표현을 했고요. 따라서 공유된 교육 비전과 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의 교육력을 응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료한 과제가 필요합니다. 학교 구성원이 학교 자율과제 실행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과정은 학교 운영 전반에서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하고 학교 자율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학교는 경기 미래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 자율 운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 자율 과제를 학교 구성원이 함께 논의하고 또 결정해 가는 과정이 학교의 자율과 책무성을 함양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1-2에서 살펴봤던 학교 자율 운영 체제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학교 교육의 비전과 교육 목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학교 자율 과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학교 자율 역량을 어 제고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학교 자율 과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학교 자율 과제란 경기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 자율 역량을 바탕으로 학교의 현안을 진단하고 공동의 수기 과정을 거쳐 도출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구성원의 학교 자율 역량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권한을 좀 나누고 학교 교육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고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학교의 현안을 진단하고 공동의 수기 과정을 거쳐 도출한 과제다. 학교는 미래 교육을 실행하는 주체이며 필요한 현안 과제를 경기교육 정책과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선택,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의 현안을 토대로 자율과제를 도출해냈는데 이러한 도출한 학교별 자율과제도 역시나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 정책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학교 교육과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 부서의 정책들이 한 방향을 보고 학교 교육 활동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서도 자율과 책임 중에서 이 책임 부분에 의미를 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가 학교 자율과제 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알맞게 편성 운영하도록 학교 기본 운영비의 규모별 표준 교육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5% 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5%는 굉장히 큰 비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학교 자율과제 자체가 과거의 혁신학교 시절에 몇 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목적 사업비를 더 내려주고 그 학교에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다. 모든 학교마다 특색과 또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모든 학교가 학교에서 필요한 현안들을 교육 공동체가 진단하고 또 진단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면서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이 형성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이 학교 자율과제 자체의 정책이 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학교 자율과제는 어떻게 실행해야 될까? 학교 자율과제는
학교 구성원이 도출한 과제를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 실천하는 진단, 계획, 실행, 평가로 구현됩니다. 우리가 학교 자율 과제 추진 계획을 함께 읽어 보았기 때문에 이 추진 과정 자체는 눈에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진단하고 먼저 학교의 현안을 진단하고 그다음에 현안과 관련된 주제를 도출해 냈다면 그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 활동을 계획하고 계획한 교육 활동을 실행하는데 그 실행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교육 활동들이 애초에 현안을 토대로 선정한 의제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학교 자율과제의 주제로 선정한 것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애초에 목표나 방향으로 잡았던 것들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활동이 모두 끝나고 나서는 평가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야 할 것과 멈춰야 할 것,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들에 대한 논의를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고 차기 년도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작업을 토대로 이 진단 계획 실행 평가가 선순환하는 체제로 학교 교육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전에도 나눠 보았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과정에서는 어떤 일들이 수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단 과정에서는 학교 실태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학교 구성원이 함께 교육 현안을 발굴하고 미래 교육의 담론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과제를 선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교에서 가장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가 이 학교 자율과제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전에 이제 진단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질문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학교 현황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은 또 무엇인가? 그것이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가장 시급한 교육 활동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진단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교 자율 과제가 도출이 되면 예산 편성을 고려하면서 학교 교육 과정 운영 계획에 반영을 해야겠죠. 주기적으로 학교 자율 과제를 모니터링하면서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운영하고 학교 평가의 자율 지표를 통해서 학교 자율 과제 운영을 평가한다. 우리 학교 평가 편람에서 보았었죠. 자율 지표가 한 20%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거 기반 정책 평가 이야기할 때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계획을 하고 계획대로 실행하는 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실행하는 단계에서 애초에 계획한 것에 대한 목표와 목적에 맞게 교육 활동이 구현되고 있는지 충분히 모니터링 계획을 세우고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수정해 가면서 이 교육의 목표와 아, 비전을 실행하는 형태로 지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증거기반 정책 평가 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여기가 인제 계획과 실행까지가 포함이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까지도 이렇게 또 쭉 이어지네요. 그죠? 평가 세 번째 나옵니다. 평가 또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결과를 공유하며 차년도 운영 계획에 반영하여 학교 자율과제 운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학교 평가든 교육행정 기관 평가든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이 차년도 운영 계획, 이 평가의 주안점에 1번이 다 대부분의 1번이 직전 해의 이 교육 활동 실태 분석이 있었느냐, 그리고 실태 분석한 결과를 올해 반영했느냐 이거였죠.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평가 자체가 우리가 목표한 곳에 정량적으로는 몇 점, 정성적으로는 어떻게 기여했는가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량적인 것, 정성적인 요소가 나왔다면 그 실태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차기 년도에는 올해
수행했던 것보다 1 센티미터라도 더 성장할 수 있게끔 이 활 피드백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학교 자율과제 내실 있는 운영은 학교 자율 운영 체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학교 구성원과 학교의 자율 역량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아마 학교 현장에서 이제 보직 교사를 맡고 계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학교 평가 편람을 2월 달에 확인하지 않고 3-4 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나중에 11 월, 12 월에 학교 평가 편람에 나와 있는 평가 지표와 평가의 주안점을 토대로 이 운영하신 교육 활동들을 평가하려고 하면 방향성이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학교 평가를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이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행하고 다시 평가하고 완료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학교 교육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벌써 몇 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학교 자율과제는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크게 이제 인성 부분이냐 또 역량 부분이냐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두 가지 경기 교육의 목표이자 학력의 기본 개념의 두 축 중에서 어느 쪽에 우리가 방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인성이다 싶으면 학생들의 기본 생활 습관 지도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 과정과 연계한 뭐 인성 교육까지, 또 사회정서 학습까지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역량이다 그랬을 때 역량도 우리가 인제 다양한 역량들이 있죠. 그중에서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국가 수준에 넘는 것, 바로 문제 해결 역량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또 기능 과정, 가치 태도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짚어내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의 동료들과 소통과 협력 관계를 맺어 가면서 학교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할 수 있는 능력을 토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걸 목표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먼저 정하고서 실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학교의 학교 자율과제 실행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를 위해 학교 구성원들은 어떻게 협력해야 할까요? 자율과제가 선정이 되었다면 학교 현장에서 계획되고 실행되고 또 평가되는 이런 모든 교육 활동들이 이 학교 자율과제와 연계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 자율과제는 학교 비전과 교육 목표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고, 학교 자율과제와 관련한 교육 활동을 계획할 때도 학교 비전과 교육 활동을 염두에 두고 마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런 구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학생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학부모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또 교직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를 심도 깊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학교 자율과제가 학교에서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시나리오. 땡땡 중학교의 학교 자율과제는 진로 교육에 기반한 학생 맞춤형 교육입니다. 학교 실태 진단과 학교 구성원의 수기를 통해서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는 교육에 대한 요구와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에 대한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단위 학교에서 이 진로 교육을 좀 내실 있게 해달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평가의 공통 지표에도 이 학교별로 학생 한 명당 몇 번의 진로 체험 교육이 진행되었는가가 평가 지표로 마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로 교육은 굉장히 학교의 교육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과제 선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온 오프라인을 통해 학생자치회와 교직원 협의회, 학부모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학교 자율과제를 반영한 교육 과정을 계획했습니다. 앞서 학교 자율 운영에서 이렇게
학생자치회, 교직원회의회, 학부모회. 이게 학교자치, 경기도교육청, 조례 이렇게 세 개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학교자치를 기반으로 각 교육 구성원들이 학교 교육 활동 의사결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그 권한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얘기가 직전 1-1 학교 자율운영 부분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이 교육 3주체의 뭐 정례 정담회나 이런 것들을 조금 시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아 요렇게 해서 이 각 교육 주체들이 자치기구를 활용해서 의견을 나누고 또 교육 공동체 대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각 교육 주체들이 관련 현안들을 또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가졌다는 거죠. 또 가지라는 얘기고요. 요렇게 해서 계획을 했으면 필요한 예산 편성도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결정을 했다. 매년 모든 학생은 꿈을 설계하다 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누가 기록을 통해 진로 로드맵을 만들어 갑니다. 선택 교과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자신의 진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학부모의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진로 직업 체험처를 발굴하고 자치회 중에서 학부모회에서는 어 지역교육 협력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하는 거고요. 학생들은 연 1회 일주일간 여러 사업장과 기관을 방문하여 다양한 직업을 체험합니다. 아마 진로 주간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지역 내 직업 체험 학습은 체험처 발굴과 학생 이동 및 안전 문제 등 계획 단계부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진로진학부 업무로 여겨질 수 있으나 부서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에 올해는 사전 협의를 통해 모든 교사가 협력하여 학교 자율과제를 각 교과의 수업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진로체험학습 주간이 끝나고 교사와 학생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이제 계획하고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계획 단계죠. 그 전에 이제 진단이 있었을 거고 이렇게 진단하고 계획하고 여기 부분에서 이제 실행을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첫 진로 체험 학습 주간이 끝나고 교사와 학생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활동 소감과 체험처 관계자들의 의견 등 운영 결과를 공유하면서 잘한 점은 지속하고 부족한 점은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함께 논의하여 다음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또 환류까지. 그래서 보시면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다시 환류를 하게 되면 여기로 가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순환 체제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 진단, 계획, 실행, 평가, 그리고 환류의 선순환 체제를 갖추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로드맵이 좀 나와 있습니다. 경기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학교 자율과제.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진단. 진단 파트에서는 학교의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의 현안을 발굴하고 학교의 자율과제를 선정한다. 자, 학교 자율과제를 선정했으면 계획, 학교 교육과정 계획, 예산 편성, 반영. 또 실행 단계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실행, 정기적인 모니터링 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수정 보완하고요. 마지막에 학교 평가, 자율지표 등 지표 중에서 학교 자율과제 관련된 부분을 평가 요소로 삼아서 평가를 하고요. 모든 교육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평가, 또 차년도 계획에 환류를 해서 선순환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는 이러한 학교 안에서의 학교 자율과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컨설팅을 지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는 지원단을 꾸려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주제별로
정책 부서들이 있죠. 정책 부서들에서는 이러한 학교별 학교 자율과제 주제가 비슷한 유형으로 뭐 유형별 네트워크를 좀 구축해서 1대1로 다 만나기는 어려우니까요. 어 이 정책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하고 또 학교의 사정들을 좀 청취하면서 정책 자체를 좀 개선해 나가는 데 또 사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단 계획 실행 평가의 단계에서 학교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선순환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고, 또 지원청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자율과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기관별 역할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단 계획 실행 평가를 할 때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하고 학교 자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그래서 경기 미래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 자율 운영 체제를 구축하는 데 이 학교 자율 과제가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참고 자료들을 좀 보면은 키워드는 학교 자율 과제 운영 내실화, 학교 평가 선순환 시스템 강화. 네, 딱 골자네요. 그렇죠? 참고 문헌은 경기도 교육청의 2025 학교 자율과제 운영 기본 계획,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던, 또 학교 구성원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학교 자율과제, 예, 리플렛, 그 다음 학교 자율역량 지수개발 연구, 숭실대학 산학협력단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 자율과제와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것보다 요약을 해보면 학교 구성원이 우리 1-1에서 배운 것처럼 학교 자율운영 역량을 갖추고 자유롭게 학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데, 특히 학교 자율과제를 선정할 때는 학급회, 아니 학급회가 아니죠. 학생자치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각각의 학교 자치기구들이 충분히 이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거치고 교육 공동체 대토론회 등 교육 3주체가 모두 모여서 함께 교육 학교별 교육 현안을 진단하고 학교 자율과제 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제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실행을 합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모니터링을 토대로 계획한 대로 학교의 비전과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활동들이 정상적으로 잘 구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후에 교육 활동이 모두 끝나면 학교 평가, 특히 자율지표인 학교 자율과제 부분과 연계해서 평가를 충분히 하고, 거기에서 개선할 것, 또 잘하고 있는 것, 새롭게 시작할 것들을 뽑아내서 새학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선순환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과 책임으로 성장하는 학교에서는 학교 자율 운영 역량 강화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율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공동체의 민주성, 전문성, 책무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학교 자율 과제와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학교 자율 과제도 어떻게 보면 학교 자율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요약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어, 짧게 짧게 읽으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길어지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짧게 해서 빠른 속도감 있게 다음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날이 더운데 또 실내에서는 에어컨을 많이 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온도차가 좀 있다 보니까 냉방병 걸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지난주에 걸린 감기가 낫지를 않아서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긴 해요. 선생님들께서는 저처럼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